자, 요번 1학기, 2학기 중간고사죠. 명제 파트 빠르게 우리 방학 때 했던 거 한번 요약하고 시작합시다. 알았죠? 일단,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조건과 명제를 구분 짓는 녀석. 요거는 이제 학교 시험이랑 관련은 없을 텐데, 일단 요 녀석에서부터 아마 출발을 할 거야. 조건이라는 거는 뭐다?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그런 문장 또는 식 또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맞지? 명제는 뭐다?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거나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거짓인 문장 또는 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거나 또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거짓인 그런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한다. 그렇게 뭐 처음에 기본적으로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으시오, 조건인 것을 찾으시오 뭐 이런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뭐 객관식 1번, 2번 정도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으나 사실은 잘 안 나오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다루게 되는 명제는 항상 어떤 꼴을 띌 것이다? P이면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한글로는 라는 꼴의 명제를 너희들은 만나게 될 거다. 조건 Q이다라고 쓸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기호로는 P이면 Q이다라고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제일 기본적으로 너네한테 학교 시험에서 묻는 말은 뭐 한 두 가지, 세 가지 나올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참이라면 그때 P가 Q의 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니까 그걸로 나오는 집합 문제 등장할 수 있지. 뭐 다시 한번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뭐 교집합이 어쩌고 저쩌고 여집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참이니 또는 참이 되고 싶어. 결국 어쨌든 P가 Q 안에 쏙 들어간다 이 얘기가 또 들어가지. P가 Q 안에 진리집합 들어가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진리집합이다. 부분집합으로. 그 다음 참이 되고 싶어. 뭐 알겠어? 얘도 범위로 나오면서 이제 수직선상의 표현을 하는 거. P가 Q 안에 쏙 들어가게. 이쪽에 크거 나갔다, 이쪽에 크거 나갔다 붙는 거 있잖아.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또 등장할 수 있지. 부등식 문제랑 함께. 부등호라고만 할게. 알았죠? 그런 문제를 제일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본적으로 하나 나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다? 거짓일 때. 뭐 하자? 발레를 찾아주세요. 자, 요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요 놈의 이름을 결론이라고 불러요. 발레 찾기는 뭐다? 가정에서 결론을 빼는 것이다. 오케이? 기억나나? 요런 식으로 만드는 이제 명제 문제 나올 수 있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요 세 가지 문제는 있잖아. 모든 명제 문제에서 계속 따라다닐 거라서 좀 이따가 내가 옆에서 뭔가 또 다른 설명을 할 텐데 거기서도 항상 물어보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건 뭐냐? 또 다른 명제를 찾아보는 거야. 뭐? 명제의 부정. 그 녀석에 대해서도 또 부정인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고 또 참이 될 때 집합 문제. 참이 되고 싶어, 참이 되도록 하는 어떤 또 범위 찾기, 부등호 찾기 문제. 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새로운 명제 만드는 거. 역과 대우에 대한 얘기. 근데 나는 편의상 설명을 하기 용이하려고 그냥 이도 한 번 더 알려준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나? 명제의 부정은 사실은 이거는 예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해. P이다, 명제 P이다의 부정은 뭐다? 명제 not P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애매하고 뭐 루트인은 무리수이다의 부정은 루트인은 유리수이다 이런 식으로 무리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랑 약간 논리적인 오류는 있지만
P면 Q이다의 부정은 P면 not Q이다랑 약간 느낌 비슷하다 그랬지. 정확한 P면 Q는 아니다가 맞는데 not Q이다랑 또 느낌은 좀 달라서 논리적으로는 좀 오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뒷부분만 아니다로 고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냥 뭐 아니야. 자, 뭐 그런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다? 그리고를 포함하는 어떤 명제에 대해서 부정을 할 때는 뭐 한다? 또는으로 바뀌고. 정확하게는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P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not P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모든 여학생들은 안경을 착용했다의 부정은 어떤 여학생은 안경을 끼지 않았다. 끼지 않은 놈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정이잖아. 맞죠? 뭐 그런 것들. 어쨌든 그렇게 만든 새로운 명제들. 요 부정인 명제들에 대해서도 뭐 하자? 또 참이 되도록 하는 뭐 범위 문제. 그때 뭐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 문제겠지. 두 번째, 이 부정인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부등호 문제. 뭐 이놈에 대해서 참이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역과 이와 대우. 이거는 뭐다?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녀석에 누구를 먼저 만들어 보자? 2를 만들어 보자. 없는 거. 교과제에 사라진 거. 이는 뭐다? 아, 뭐하니?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역은 뭐였어요? 말 그대로 가정과 결론의 자리 바꾸기 문제. 맞나요? 그래서 Q이면 P다 이 문제. 명제. 그리고 이 녀석을 다시 한번 2를 만들거나 혹은 이 녀석을 원래 명제 2를 역으로 만들게 되면 만들어지는 명제. not Q이면 not P다. 이 명제는 무슨 관계에 있다? 원래 명제와는 대우 관계에 있었다. 이쪽 대각선도 마찬가지. 자, 그때 원래 뭐다? 참과 거짓을 얘기할 때 원래 명제, 나는 원래 이제 방학 때는 본 명제라고 했었죠. 원래 명제와 역은 참과 거짓이 어떻다? 무관합니다. 두 번째, 원래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 참거짓이 일치한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랬어? 원래 명제의 참과 거짓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원래 명제를 뭐 하기 어려울 때, 참거짓을 따지기 어려울 때 원래 명제 참거짓 어떻게 따져? 집합 포함관계로 따지잖아. 그죠? 또는 부등호로 따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잘 모르겠어. 진리집합을. 그런 상황일 때 역을 만들어 보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대우를 만들어 보면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지기가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한다? 대우를 이용해서 대우의 참고짓을 밝혀. 참이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원래 명제는 참입니다. 라면 끝나는 거지. 알았죠?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뭐 하기도 한다? 증명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증명하기 전에 마지막 얘기. 뭐 나온다? 필요 조건. 그리고 충분 조건 얘기. 이거는 이제 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3이라고 밝혀진 명제에 대해 그거를 우리는 화살표 2줄짜리를 쓴다고 했었죠. 요 녀석 이름이 가정이고 결론이었다. 그거는 참이든 거짓든 상관없이 무조건 명제를 만들기만 하면은 P는 무조건 가정, Q는 무조건 결론이었는데 지금은 뭐 참이라고 밝혀진 명제에서 P의 이름이 뭐다? Q이기 위한이라는 말은 뭐 항상 붙이긴 하는데 이거는 안 해온 채로 P가 뭐 했어? 총을 쐈네? 충분 조건. 총을 쏜다?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뭐다? 얘는 총을 맞았네. 그럼 뭐다? 필요 조건. 근데 그 앞에 붙는 이름이 P이기 위한이라는 말이 붙기는 해요. 근데 이 말은 항상 붙여줄 거라서 그냥 Q는 필요 조건, P는 충분 조건이라고 보통 외우기는 하지. 알았음? 이거는 뭐? 참인 명제일 때.
그럼 만약에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각각 둘 다 뭐다? P는 Q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자 동시에 충분 조건임을 만족하니까. 총을 쏘는과 동시에 총을 맞기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기본적인 명제 얘기는 끝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제 증명 얘기와 절대분식 얘기로 넘어가면 끝인 거야. 오늘은 요 정도? 명제 얘기는 거의 한 이 정도? 이제 집합 명제 나올 거야, 집합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집합 공부 잘 했다면, 막 교집합, 합집합, 포함관계 이런 얘기를 잘 공부를 했다면은 요 녀석에서 끝나고 뭐 벤다이그램 많이 쓰겠죠. 한 그 정도 얘기. 그 다음에 대우에서 할 얘기 하나 있었구나. 대우 이거 빠뜨렸다. 어떤 것도 있다.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또 뭐 있다. 3단론법 문제.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은 또는 다음 중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거짓인 것은이 아니라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명제 다음 명제가 참일 때라고 하면서 막 한 두 개 세 개 주면은 그 녀석의 대우 그 녀석의 대우 그 녀석의 대우를 다 써서 만약에 세 개가 주어져 있으면 6개가 됐겠지. 대우.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대우 해서 네 개의 명제가 참인 게 주어진 거죠. 문제에 주어진 건 대우인 거. 그것들로 만들 수 있는 3단원법 문제. 예를 들어서 막 P에서 나달이다, P면 나달이다 라는 게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면은 뭐 하면 돼? P에서부터 문제 그 참인 명제 한 4개 써놨을 거 아니야. 원래 주어진 거랑 그놈들의 대우인 것들. 거기서 P에서 출발하는 걸 찾아가 봐. 거기서 또 막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이 연결이 되네? 그러면 1번은 참인 명제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P면 나달인데 예를 들어서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져 있는 명제에서 이거 똑같으니까 이상하다 그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치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걸 찾아봐. Q로 출발을 해. 근데 R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더 이상. P로는 가거나 Q로는 갈 수 있는데 R로 끝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떤 거? 항상 참이라고는 항상 할 수 없는 거.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인지는 모르는 거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아무튼 알겠죠?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 3단론법 문제까지 넘어가면 또 많이 나오고 3단론법은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명제.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여기서 이제 보통 물어보는 건 이제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봄이 오면 따뜻해진 날씨가 따뜻하다,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을 때. 그때 뭔가 밝히고 싶어. 네모이면 세모이다를 밝히고 싶어. 그럼 문제 참인 명제를 몇 개 줄 거라고. 연결을 시켜봐. 네모이면 동그라미단 나왔어. 그럼 문제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낫 세모면은 낫 동그라미다가 있으면 이놈의 대우를 써서 동그라미 세모이다 연결이 되면은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로 끝나는 명제가 있는데 갑자기 별이면 세모이다가 있는 거야. 근데 중간 연결고리는 없어. 그럼 필요한 건 뭐다? 동그라미면 세모이다. 얘가 이제 필요한 명제. 중간에 징검다리 연결해 주는 거. 그런 명제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등장을 할 수 있죠.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필요조건, 충분조건에서 나오는 거는 참인 명제를 그냥 제공하는 방식인 것 뿐이기 때문에 그냥 요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이름을 배우고 나면 여기 있는 문제가 그냥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대신에 문제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P가 Q이면 충분조건일 때라고 나오면서 집합의 포함을 물어보긴 하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는 물어볼 수 있다고. P면 not Q이다가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Q가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일 때 다음 중 참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냥 참인 명제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서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명제들이 다시 한번 필요충분조건에서는 한 번 더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게 답니다. 필요충분조건에서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색다른 뭔가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알았죠? P이면 Q이다를 그냥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필요조건 충분조건이 쓰이는 것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다 보니까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가 보통 명제를 처음 배울 때 여기까지 1회. 그 다음에 요 녀석 가지고 2회 나가면서 절대부등식 해서 완료를 하지. 명제를 보통. 아무튼 알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시고 세부적인 유형들은 이제 풀어보면서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지. 자, 요거 지우고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부등식의 증명. 아니지. 명제의 증명 먼저 해야겠다. 그 귀류법 같은 거. 명제의 증명 나오고 나서 뭐 부등식의 증명에서 넘어가서 절대부등식까지. 자, 그 얘기 한번 싹 갈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뭐다? 명제에 대한 증명. 글씨 그냥 그대로 쓰자. 명제의 증명. 증명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방학 때도 얘기했었을 거야. 너희들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들 잘 들어봐야 되는데 명제에 대한 증명 문제는 딱 두 가지. 누구랑 누구?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료법이 있어.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데 그걸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그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이걸 가지고 내는 문제는 두 가지야. 무조건 빈칸 추론형이거나 아니면은 서술형입니다. 둘 중 하나야 100%.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실 거야 웬만하면. 특히 서술형을 내는 학교. 웬만하면 증명 서술은 낸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번 서술은 증명 나와요? 그냥 장난치듯이 물어봐. 진지하게 말고.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증명은 안 냈어 라고 뭐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쌤들도 있으니까. 그냥 만약에 증명 낼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뭔가 서술하는 과정까지를 좀 자세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빈칸 추론형은 사실은 생각보다 별건 아니고 배우를 이용한 증명이든 귀류법이든 우리가 교과서에서 자주 만나는 문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을 웬만하면 서술형에서 내줍니다. 빈칸 추론형은 완전 처음 보는 녀석을 내줄 수도 있어. 말 그대로 빈칸만 채우면 되니까. 근데 서술형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풀어주신 문제를 만나게 될 건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의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n 제곱이 짝수이면 n 도 짝수이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문제죠. 대우를 이용하면 돼. 그거를 이제 서술형을 낼 때 만약에 서술형을 낸다면 또는 빈칸추론을 낸다면 빈칸추론형이면은 다음은 대우를 이용하여 이 녀석을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하거나 또는 제일 첫 시작이 이 명제의 대우는 이거이므로 라고 시작을 할 거고요. 서술형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 녀석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세요라고 아마 웬만하면 얘기할 텐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너희들은 대우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너희들이 외워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국어서에 나온다라고 했던 얘기가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할 때 대우를 썼는지 귀류법을 썼는지를 기억을 해두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외워두라고 한 거거든.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뭐 한다? 대우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우를 구해보자. 대우는 뭐야? 정확하게 말하면은 n이 짝수가 아니면으로 출발해서 역으로 가야 되죠. 근데 n이 짝수가 아니면 홀수면이잖아. 뭐다?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이다. 그래서 n이 홀수니까 2k 마이너스 1이든 2k 플러스 1이든 표현을 하자. 마이너스 1로 할 때는 뭐다? k는 자연수라고 1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되고 그래야 모든 홀수 표현되죠. 만약에 플러스로 한 사람들은 k는 0, 1, 2, 3, 4 그거 조심하고 서술형 쓰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감정 생각보다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잡았을 때 n제곱을 구해주면 돼. 그때 이 녀석도 홀수꼴이라는 얘기는 2로 묶었을 때 플러스 1이 남는다. 마이너스 1이 남는다.
그 편을 보여주는 거라서 전개를 하긴 하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온 녀석을 이로 묶을 수 있는 녀석들을 묶어주고 그리고 묶이지 않은 1 하나를 보여주는 거지. 따라서 n제곱은 홀수이다 하면 끝이에요. 알았나요? 대우이원 증명의 대표적인 문제 하나 풀어본 거고, 두 번째는 규례법. 규례법은 약간 명제의 부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과 유사한 녀석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규례법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 교과서에서도 있었고 너희들 많이 풀어봤을 거.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루트 5는 무리수이다. 다 똑같아. 를 증명을 하세요. 그럼 뭐 한다? 규례법은 아니라고 잠깐 잡아보는 거야. 약간 부정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유리수이니까 루트는 뭐가 되는 거? 어떤 정수분의 정수, n분의 n으로 할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단, mn은 정수. 서로소인. 이 서로소가 포인트죠. 정수. 물론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m은 0은 아니다. 뭐 mn은 양수다. 아, 자연수라고 하면 되나? 몰라, 정수래. 이런 식으로 가보자. 자연수로 하자, 자연수. 그럼 0이 아니다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 뭐다? 이 식을 정리를 하는 과정. 규류는 흐름까지 또는 이게 규류입니다까지는 외워둘 수 있는 데 있잖아. 배우는 중간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냥 약간 상식적인 느낌이라면 얘는 식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외워둬야 될 거야. 그래서 요 무리수이다, 루트는 무리수이다라는 과정에 식 정리 과정을 조금 외워둬야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양변의 n배, 양변을 재고. 그러면 뭐가 나왔어? n제곱에 대하여 2배 꼴로 표현된다. 아, n제곱은 짝수다. 그럼 n제곱은 짝수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n도 짝수이다. 이것 때문에 쟤를 사실 대울링 원점에서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자, 어쨌든 그러면 뭐다? n은 2k라고 잡아주면 뭐 단 k는 자연수겠죠? 그러면은 m은 뭐다? 2m제곱은 뭐다? n 대신에 때려 넣는 거예요. 4k제곱. 어머? m제곱은 2k제곱이 됐네요. 따라서 뭐다? m제곱도 짝수이므로 m도 짝수이다. 여기서 끝을 내도 되고 아니면 짝수니까 2k꼴, 이 l꼴로 표현을 해도 돼. 그러면 이제 m도 2l, n도 2k 둘 다 2를 소인수로 가지고 있네. 이것은 뭐다? m과 n이 뭐였어? 아까 여기가 키포인트라고 그랬죠? 서로 소라는 가정. 모순이 발생해버렸네. 그러면 뭐가 틀렸다? 풀이 과정이 틀린 게 아니라 저 가정이 틀린 거지.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이다 하면서 증명이 끝났는지. 이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이 문제가 서술에 나오면 루트 3이나 루트 5라고도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그 증명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놓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서술형이 나오는지 증명을 서술형으로 내는지 안 내는지를 한번 그냥 넌지시 한번 물어봐. 뭐 너무 안 친한 상황에서 갑자기 물어보면은 그걸 왜 물어봐?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수학 선생이랑 친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좀 장난치거나 그런 사람들은 물어보면 상상이 웬만하면 얘기해 줄 거예요. 웬만하면. 증명은 이번에 서술형 안 냈어. 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실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뭐 물어봐서 얘기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대비하는 방식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질 거니까. 알았지? 자, 한다. 그럼 명제의 증명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다? 등식의 종류가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었다면 방정식은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 그런 등식이었다면 부등식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 두 번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또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
그래서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무조건 항상 성립하다 보니까 그 무조건 성립하는 게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부등식의 증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절대부등식의 증명이겠죠. 자, 그때 이제 내가 예전에 방학 때 했던 얘기가 부등식의 증명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야. 둘이 빼. 둘이 대소를 비교하고 싶으면 둘이 빼. 그리고 둘이 제곱해서 빼. 제곱은 색깔 바꾸자. 빼서 양수면은 A가 큰 거고 빼서 음수가 되면은 A가 작은 거죠. 제곱을 해서 뺐는데 양수면 A가 B보다 큰 거고요. 제곱을 해서 뺐는데 음수가 나오면 A보다 B가 큰 겁니다. 단 여기서는 뭐일 때 A, B가 모두 양수라면 둘 다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음수인 걸 굳이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양수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너희들이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예시 문제 기억나나? 첫 번째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잠깐만 하나 둘 여기다가 3개 하고 여기다가 하나 또 어떤 문제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증명할 때도 있을 거야. 자, 저기 내가 처음에 부등식의 증명을 쓰면 돼. 뭐 둘이 빼거나 제곱해서 빼주면 돼. 그렇게 해서 부호를 살펴보면 증명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양변이 A, B 있을 때 어떤 문제? 이런 4번 문제에 대한 예시고 첫 번째 예시라던가 두 번째 예시 얘도 0보다 커놨고요. 세 번째 예시 뭐 있을까? 아 이거는 빼. 이걸 세 번째로 올리자. 요런 문제들에 대해 이런 문제처럼 양변이 있는 있는 문제들은 이런 절대 부등식은 빼거나 제곱해서 빼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면 0밖에 없잖아. 빼봐야 그대로야.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증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런 예시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두 개죠. 간다. 증명. 요거는 쉽죠. 2분의 1을 붙여줍니다. 그럼 뭐예요?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 자, 여기서 양변의 두 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증명하고자 하는 거지 성립하는 게 아니라서 양변의 두 배를 하면 성립한다. 이게 아니라고.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도 큰지 작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변의 두 배를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게 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가기 위해서 두 배를 하기 위해서 2분의 1도 곱하고 1을 곱해야지. 자, 어쨌든 그러면 뭐다? 2분의 1을 묶어주게 되면은 a-b의 제곱에 b-c의 제곱에 c-a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이라서 0보다 크고 났습니다. 하고 증명 끝. 두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증명해? 요 식에서만 증명을 하는 겁니다. a제곱에 마이너스 ab가 있다면 그 뒤에는 4분의 1b 제곱과 4분의 3b 제곱을 뜯어줘.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녀석은 잘 생각을 해보면 a 마이너스 2분의 1b의 완전 제곱식이거든. 그러면은 요번에도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0보다 크거나 같네 라고 하면 증명 끝인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증명 문제에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뭐다? 등호 성립 조건. 이거 기억나요? 단 등호는 여기서 말하는 등호는 이거겠지만 이 등호는 얘랑 같거든. 0이 될 때를 생각하면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둘 다 0, 0. 그래서 B가 0, A가 0. 이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야 만점짜리 답이 됩니다. 증명 문제 중에 부등식의 증명에 대한 저저형 문제는. 알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역시 이 등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부등식의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라는 얘기라서 이거에 대한 얘기지만 이 등호는 요거랑 같거든. 0이 되려면 빠바방 A는 B는 C.
요거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위에 거 적어가 보자. 세 번째 문제. 쟤는 뭐예요? 그냥 빼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당연히 제곱해서 빼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가보자. 증명. 얘 제곱하면 뭐예요? a제곱 b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a, 절대값 b, 곱 절대값 a, b. 얘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죠. 그래서 사라지면 남는 게 이로 묶었을 때 남는 게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자, 여기서 이제 상식. 어떤 ab라는 놈,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봐. 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문자 ab에 절대값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뺐다면 크거나 같겠죠. 절대값 ab가 그냥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뭐 반등분. 언제 성립하죠? ab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은 얘랑 얘는 똑같잖아, 사실. 알았죠? 요거까지.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절대 부등식으로 넘어간다. 오케이? 자, 요 녀석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요거는 내가 방학 때 수업을 세양세하게 내가 풀어놨기 때문에 다양한 예시들에 대해서 그 영상 링크를 보내줄 테니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공부를 하세요. 알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서 뒤에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만 요약을 하는 걸로 갈게요. 알았죠?